작년이 사상 최대라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지금이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망한 학원들 잘 인수해서 한 5천만 원 언더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좋은 학벌이 아닌데 학원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고 많이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유튜브 보고 성장 톡방에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의 힘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오늘의 주제가 지금 학원을 시작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막 학원 한번 해보고 싶다. 학원업의 초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해 주실 부분들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왔는데요. 학원업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이 사상 최대라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지금이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이 좀 많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지금 학원을 시작한다면 어떤 과목이 좀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 솔직히 무조건 수학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 중등, 고등마다 다르겠지만 수학은 무조건 보냅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영어 원장님이나 국어 원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수학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방 규모로 시작할 때랑 그리고 학원 규모로 시작할 때 각각 초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원장님이 돈을 쓰실 수 있는 예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방이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미만 잡는 게 가장 돈을 안 들이고 투자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학원은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 1억 이상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망한 학원들 잘 인수해서 한 5천만 원 언더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5천만 원으로 학원 못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전 충분히 보증금 포함해서 5천 언더로 서울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운영이 힘들어서 매물로 나온 학원을 적은 금액으로 인수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처음엔 사실 인수하는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차도 새 차 사는 게 또 기분 좋잖아요. 저도 제 첫 학원을 한 1억 3천 정도 들였거든요.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서 진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하는 것은 제가 투자한 1억 3천을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1억 3천을 벌기 위해서는 순수익 1억 3천이 필요한데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을 세이브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인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엔 원장님 혼자서 운영하다가 언제쯤 강사나 보조 선생님을 좀 두면 좋을까요?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사를 뽑는 것은 리스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 1,00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보조 강사를 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조 강사란 제가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던가 채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강사죠. 그런 강사들을 그때쯤에 한 5% 정도? 50만 원 정도 쓰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50만 원을 인건비로 쓰면 그분은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50% 가까이 썼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의 어떠한 공백들을 다 메꾸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나머지 공부나 클리닉이나 숙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0% 썼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 벌면 4, 500을 인건비로 다 투자해서 쓰셔도 좋고 정석대로 하고 싶으시면 저는 5%에서 10% 정도 보조 강사를 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가 비용을 많이 쓸수록 좀 더 자유로워지는 구조네요. 맞는데 사실 저만큼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저만큼 해줄 사람이 바로 구해지면 사실 그분은 본인 거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완벽한 자동화와 완벽한 시간적인 레버리지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잡일을 덜 줘. 그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조 강사 선생님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애초에 4대 보험을 들기보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더 좋겠죠? 그쵸. 3.3 떼서 드리는 게 좋겠죠. 아르바이트생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잘해서 더 많이 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은 4대 보험 직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고용법상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위와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로 보거든요. 이 논쟁들이 아마 미용업계나 학원업계나 헬스업계에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건데 저는 4대 보험 들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드는 순간 조금 리스크를 짊어진다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실 4대 보험을 들면 혜택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세금적인 혜택도 오히려 많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로 대출을 내거나 할 때 좋아서 진짜 잘하는 강사들은 잘 얘기해서 비전을 같은 곳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4대 보험을 들여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학원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뭔가요?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파생해서 저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지? 좋은 대학을 보냈을까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케어해줄까도 솔직히 보긴 하겠네요. 너무 많이 보죠. 학부모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에는 잘 관리할 수 있을까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 좋으면 잘 가르칠 확률이 좀 높기도 하지만 잘 케어해줄까는 조금 그것과는 연관이 덜 되지 않나요? 아무런 정보가 없이 A랑 B 강사들을 봤을 때 만약에 B가 지방대생이고 A가 연고대생이면 연고대생 쪽으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보면 그럼 나는 좋은 학벌이 아닌데 학원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는 것들의 가치 입증들을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의 잣대들이 달라질 겁니다. 초기에 학원을 알리려면 블로그, 인스타 같은 온라인과 전단지, 현수막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 방법 중에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처음엔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먼저 하시면 좋고요. 블로그로 학원을 준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업로드 하시면 좋고 그 다음 인스타도 블로그의 축약 버전으로 기동성 있게 주위의 학부모님들을 팔로우 거시면서 우리 학원을 알리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디지털 작업이 끝나면 전단지와 게릴라 현수막과 맨투맨 굿즈 제공과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다 해라. 처음엔 다 하는 게 맞죠. 다 하는 게 맞지만 초창기에는 블로그가 제일 좋다. 맞아요. 블로그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잘 배우시면 정말 좋은 비대칭 전략 무기가 될 겁니다. 블로그 잘 쓰는 방법은 대표님이 쓰신 책과 이전에 촬영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꿀팁 얻고 싶으면 오픈 채팅방 가면 되겠네요. 네, 이동환의 성장 톡방이 있는데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학기 원생 모집 목표는 몇 명 정도를 좀 잡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빵명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20명 또는 월 500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월 500을 생각했냐면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에서 최대 200이라고 할게요. 그럼 200 빼고 300 남잖아요. 유지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원 빼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최저 생계비가 아닐까. 1차 목표는 월 500을 달성 일단 먼저 해보자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20명 모였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봐도 될까요? 밥은 이제 겨우 먹고 살 수 있네 정도 될 것 같고 한 40명 50명 또는 월 1000을 벌면 그래도 회사 생활 하는 것보다 낫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가 되면 사실 시간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것보다 아니면 강사 생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20명이면 처음엔 나쁘지 않고 50명 정도 되면 직장 생활보다는 괜찮고 100명 정도 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나?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위 20% 안에 들지 않을까? 100명 정도 계속 유지하면 월 얼마 정도 벌까요? 교육비에 따라 다른데 초중고 중간 값으로 한 25만 원을 치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혼자서 100명을 다 쳐낸다. 사실 한 2천만 원 이상 남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고 나머지는 강사를 한두 명을 써야 될 거예요. 본인이 수업을 하더라도요. 제 생각에 본인 포함해서 강사 2명이 월 2,500 정도를 해야지 1,500만 원 이상 남을 겁니다. 좀 덜 남더라도 강사분하고 함께 하는 게 자신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훨씬 낫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토 학원이라는 키워드에 끌려서 갑자기 강사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간다던가 아니면 쉬기만 한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들 입장에서도 사장이 없는 거잖아요. 사장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과 사장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의 비전의 차이와 퍼포먼스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나를 엄청 팔로우하는 사람 한 명을 뽑지 않으면 사실 오토 학원을 만드는 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원생 100명 정도 되면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월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월 2,500 벌면 와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월 한 4,000 정도쯤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분들한테 좀 맡겨놓다가 갑자기 좀 무너지는 그런 분도 좀 보셨나요? 정말 많죠. 그러다가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돈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본인을 따르는 강사들이 한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일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몸이 편하려고 하면 정신이 힘든데 이 정신 힘든 것도 놓고 싶으면 점점 몰락하는 게 맞더라고요. 배에 선장이 없으니까요. 학원 운영 경험이 없는 초보 원장님들이 꼭 피해야 할 초기 실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초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싸게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싸게라고 그래서 뭐 꽃무늬 벽지 있거나 아니면 쥐가 왔다 갔다 하거나 화장실 갔는데 푸세식 화장실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한 최소한 기준을 맞춘 상태
형태의 인테리어 정도 깔끔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막 학원을 시작하려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학원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장님이 수업을 하시면요. 만약에 요식업을 한다고 하면 음식 재료도 사야 되고, 만약에 그날 뭐 천재지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못 오면 그러면 또 마이너스고. 근데 학원은 본인과 책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본인이 수업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꼭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